제가 해외 선물로 부자 되기 전에 딱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전 단언코 이 영상을 선택할 겁니다. 가짜 정보들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 손실이 확정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꼭 이 영상으로 제대로 된 정보 알아가시고 해외 선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지 단어들조차 어려워서 정작 첫걸음을 떼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내 증권사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불법 대여 계좌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찌저찌 국내 증권사의 최소 증거금을 맞춰도 마진콜의 위험이 항상 계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피할 만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 선물을 하는 법에 앞서서 왜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 매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로 인해서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운용 수수료가 매우 비싸고 고정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도 보통 3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크지 않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거래는 양쪽 방향으로 거래할 수 있고 레버리지가 비교적 매우 크기 때문에 적은 자본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한화 약 8,100만원 정도의 수익도 해외 선물 중 하나인 유로달러 상품을 거래하고 얻은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을 시작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총 3군데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CFD 브로커, 대여업체 정도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주식 거래와는 다르게 복잡한 구조와 높은 자본 요구 사항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최소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증거금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으로 몰리는 것도 있죠. 소액으로 시작해 시장 원리를 익히고 싶은 이들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마진콜이라는 추가 압박이 투자자를 옥조해입니다. 마진콜은 계좌 가치가 최소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요구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오후 4시 30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 청산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와우, 거래 한번 실수해서 빚쟁이가 되었군요. 급변하는 시장에서 강제 청산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자금 문제를 넘어 초보자의 심리적 여유마저 빼앗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증거금 부담을 피하려다 대여 계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계좌는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안깁니다. 사설업체들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런 업체 대부분 실제 거래소와 연결되지 않고 가상 시스템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적은 돈은 인출해주다가 큰 수익이 나면 먹튀를 하는 구조입니다. 업체는 투자자 손실 때 수익을 얻는 구조라 큰 수익이 나면 먹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 나온 분은 아무래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높은 장벽과 불법 리스크를 피할 합리적 선택으로는 실질적으로 CFD 브로커밖에 없습니다. 그럼 CFD는 뭐냐? CFD는 실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레버리지 덕분에 소액 증거금으로도 큰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의 해외 선물 문턱을 크게 낮춰줍니다. 보통 레버리지를 500부터 1000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쓰면 한 번에 골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레버리지와 해외 선물의 레버리지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보통 레버리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형태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대출금은 레버리지고 대출 이자는 추가 거래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내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어느 정도로 많이 나눌 거냐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선물 가격은 6,478.25입니다. 이걸 선물 계약으로 하면은 1포인트당 1달러입니다. 그래서 1계약은 6,478.25달러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원래 1계약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최소 증거금으로 8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FD 브로커를 사용하면 레버리지 1000배 기준으로 8,000원 정도 6달러만 있으면 일랏 거래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몇 배를 사용하든 즉 이익도 손실도 똑같지만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수수료도 뛰고 수익이나 손실도 커지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또한 CFD 브로커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강제 청산 비율을 정해두는데요. 보통 20% 50%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한 브로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뭐냐면 마진콜은 계좌가 0원이니까 지금 추가금 넣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계좌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0원이 되기 전에 자동으로 증권사 측에서 청산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계좌가 되거나 빚쟁이 신세를 지는 걸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니 소액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에게는 당연히 CFD 브로커를 이용하는 게 더욱 안전하겠죠?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메타트레이더와 브로커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거래할 때 직접 미국에 가서 미국 주식을 사지 않듯이 중개를 해주는 것처럼 한국의 증권사같이 투자자와 시장을 잇는 중개자입니다. 메타트레이더는 전세계 5천만 명의 트레이더가 이용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즉 브로커가 계좌 관리를 하고 메타트레이더가 거래 실행을 맡는 상호 보완 구조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국내 증권사는 마진콜의 위험과 너무 큰 증거금이 부담됩니다. 이 증거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대여계좌 업체를 이용하면 법적 처벌은 물론 입금한 순간부터 모든 투자금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는
CFD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CFD 브로커 중 스캠 및 사칭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믿을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도 일인데요. XM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브로커이고 현재 15년간 운영되었으며 전세계 거래량이 하루에 134억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CYSEC, A사이키 등 최상위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브로커의 투명성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객 자금은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해 투자 적격 은행에 보관됩니다. 거기에 유동성 공급자로 미국의 대형 은행과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장호 보호 정책으로 예치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초보자의 최대 공포인 빚 부담을 원천 차단합니다. XM은 시장 첫걸음을 내디딜 초보자를 배려한 게 눈에 띕니다. 최소 5달러부터 거래가 가능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과 동시에 실계좌 개설이 되는데요. 이때 데모 계좌가 자동 생성돼 실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절 레버리지 마진콜 개념을 실제 돈 일을 위험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외환 기초, 차트 분석, 위험 관리 등 다양한 교육 자료가 무료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전자지갑, 은행 송금 등 다양한 입출금 방식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게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즉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XM 가입 방법부터 입금 방법은 영상 위에 걸어두겠습니다. 또한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PC에는 MTO를 다운로드하고 모바일은 XM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XM 회원 페이지에서 발급받은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해외 선물은 잠재력은 높지만 위험도 큽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주 확인하는 추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포렉스 팩토리입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는 외환 거래에 특화되어 있어서 유로달러, 달러엔 등의 통화상 거래 정보를 얻기 좋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오늘자 이벤트들이 나오고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중요도가 색깔별로 나옵니다. 또한 어떤 통화의 중요한 일정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매일매일 국가별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요 이벤트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인베스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간단하게 차트를 보기 위해서 혹은 뉴스 등 투자 관련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특히 국내 경제 뉴스에서 인베스팅에 따르면 이라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니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텔레그램으로 문의해주세요.